오늘 워낙에 이제 봄비도 내리고 뭐 워낙에 기다리던 비여서 아주 감비였는데 오늘 우리 소장님께서 강의하실 때 우리가 또 궁금했던 부분을 오늘처럼 감비처럼 좀 좋은 말씀 들어서 모두가 한 100년 전에 만주에 했습니다. 정시 7시에 정확하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국화연구소에서 2009년도에 들어서 이제 원래 국학 강좌를 하면서 올해의 테마를 만주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 달부터 계속 진행 중인데요. 지난 2월, 3월에는 수원대 박한 교수께서 만주에서의 항일운동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괄과 독립운동사에 대한 어떻게 맥이 이어져 왔는지, 그 다음에 직접 답사하신 내용을 가지고서 해주셔서 아주 생생한 말씀을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 강좌에 이어서 이제 오늘 이달 4월달과 5월달에는 만주의 역사적 의미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 국화연구소 소장님이신 서경일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서경일 교수님은 기독교의 만주 독립운동 연구의 권위자이시면서 한신대학교의 명예교수이십니다. 그래서 2008년 3월부터 저희 연구소의 소장님으로 맡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이제 아주 심하고 아주 좋은 내용을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주 전체에 대한 공부를 하지 못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두만강 건너에 있는 그 땅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동간도 또는 북간도라고 하는데, 이제 그 지역에서 전개됐던 이제 한 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진 독립운동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그러느라고 또 다른 한편에는 이제 1차 강점이 이루어지는 그 동안에도 이제 이렇게 한반도 안에서는 정말 우리가 참으로 일제히 식민 지배에 정치적으로 굴복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진행됐지만은 이 지역에서는 전혀 그런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민족사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이제 한 정신운동 또 민족운동이 전개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이제 이런 역사를 이제 써놓은 걸 보면은 제일 먼저 저는 이제 74년인가 우리 이제 문익환 목사님이 3.1구국 선언해가지고 이제 명동교회 사건 이렇게 해서 이제 감옥에 가 계시는데, 그때 저는 이제 야간학교에 이제 역사 교사를 하면서 저녁에 가서 수업을 하니까 낮에는 늘 이제 목사님 재판을 구경하러 다니는 아주 그 일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조그만 엽서로 너는 역사도 공부하고 신학도 공부했으니 민족이 이렇게 어려운 때 교회는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것을 좀 연구해가지고 글을 하나 써주면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엽서를 받고 이제 아주 분기해서 그럼 내가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겠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많은 자료 갖고 있는 이제 강만길 선생님을 만났더니 이제 선생님이 야야 거기 정말 재밌는 얘기가 너무 많다. 주일날 오전엔 목사님들이 예배를 보고 오후에는 전 교인들이 나가서 지식훈련을 하면서 무장 독립 연습을 한 병식 체조를 한 이런 얘기들이 강정명의 조선 독립운동 자료에는 참 많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익환이니 또 윤동준이 그런 송몽균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다 북한도 명동촌에 그 작은
사방 우리 10리밖에 안 되는 그런 동네에서 성장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이끌어갔던 지도자가 규황 김약연이라고 하는 분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연구를 시작했는데, 연구하다 보니까 참 재밌는 것은 그 동네에 계신 분들이 어떤 분은 주역을 만독을 해가지고 딱 이렇게 앉아 있으면 지금 밖에 비가 내리고 우리 밖에는 누가 오고 있고 이런 것을 다 알아내는 그런 그 독립운동의 그 성견지명을 가진 분들이 있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를 믿어도 이제 어천절이라든지 개천절, 당군 천재에 대한 제사를 다 지냈고, 그리고 그분들은 결혼식을 할 때도 검은 옷을 입고 결혼식을 했다. 근데 우리 대종교에서 검은 옷은 가장 상스러운 그런 그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민족 종교의 민족 문화를 가지면서도 서양의 기독교를 우리가 갖지 못한 하나의 근대 문명의 어떤 그 수단으로 수용하면서, 그리고 그 명동천이 있었던 그 부근에는 성교촌이라고 하는 대종교 마을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찾아볼 수 있었고, 그분들은 참 이제 아주 교류하면서, 그래서 교회는 이제 당군 초상을 걸고 예배를 드렸고, 그 도서관에는 십자기와 또 당군기를 같이 모셨던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생각해 낸 것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이제 국내에는 우리는 굉장히 어두운 정말 그 일제 식민 지배 속에서 무단 통치의 질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은, 바로 그 지역에서는 다시 말하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일리대수라고 하는 바로 그 지역에서는 새로운 천지, 한 민족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그 역사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바로 그분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청산리 전쟁과 봉오동 전쟁과 같은 그런 큰 민족사적인 그 과업 뒤에는 이러한 민족 교육운동, 민족 종교운동, 우리 대종교운동이나 그 당시에 그 기독교 민족주의 운동 같은 것들이 서로 정신적으로 교류하면서 전개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그 동네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이제 윤동주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같이 이제 태어나서 학교를 같이 다녔던 사람이 문익환이겠죠. 그러면 이제 문익환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 민족이 분단이 돼가지고 이렇게 민족 노릇을 하지 못하는 이런 때 이 민족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래서 북한에 잠행을 해서 정말 감옥에 가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지만은, 그래도 한민족이 미래를 열어가는데 그런 그 꿈을 가질 수 있었고, 또 일제의 그 억압 속에서 복강 형무소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했던 이 윤동주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 한 작은 어떤 그 공동체에서 이루어졌던 민족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북한도의 어떤 그 명동 학교에서 이루어진 기독교 공동체가 이제 공산주의 세계가 돼가지고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었을 때, 그게 이제 근거지를 용종으로 옮겼고, 그 용종에서 이제 거기에는 대성학교, 동흥학교, 또 은진학교, 그리고 이제 일본 사람이 와서 세웠던 광명학교, 광명여학교, 명신학교 같은 이런 그 학교가 있었는데, 인구 2만에서 거의 학생들이 만여 명 가까운 그런 작은 학교였기 때문에, 용정이라고 하는 것은 용이 나는 우물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건 다른 뜻이 아니고 큰 인물이 많이 나는 동네라는 소리예요. 용이라고 하는 것은 인물이라는 그런 뜻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보면 그 지역에서 교육받았던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소위 김일성의 무장부대하고 함께 오늘 북한을 건국했던 그런 중요한 인물들이 다 거기에서 이제 나왔고, 또 거기에서 공부했던 그 기독교 세력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소위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했던 기독교 인권 운동의 중요한 역할, 다시 말하면 김재준 목사의 제자들이었던 안병문이, 또 우리가 말한 강원영이 하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되어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생각했던 만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그 만주라고 하는 것은 새 민족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민족의 이상을 실현해 갈 수 있는, 같이 땀을 흘리고 거기에 가장 많이 배운 사람들도 농사를 짓고 같이 일을 했고, 또 한 공동체가 생활을 할 때는 말하자면 자기 집안의 농사를 짓기 전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연해주로 떠나갔거나 북경으로 갔거나 했던 노동력이 없는 그 집안의 농사를 제일 먼저 짓고, 그리고 나서 또 그 동네에 아주 뛰어난 그런 그 청년이 나오게 되면 그 청년을 온 동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북경으로, 또 그 모스크바로, 또 카나다로 이렇게 유학을 보내가지고 인재를 양성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그 지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같은 예수를 믿어도 천당 가려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아니고 민족 해방을 위한 정의로운,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이거 불이다. 그러면 그 불의에 대해서는 폭력으로 우리가 저항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 끝에 그들은 이제 국민의 군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해서, 또 우리 서일 선생님이나 우리 대종교가 거기서 무장운동을 할 때 그 무장운동을 지원했고, 이제 홍범도 같은 사람이 포수군에 이끌고 나타났을 때 그분의 모든 식량과 무기를 다 공급했고, 그러니까 한 민족이 어떤 하나의 그 역사 목표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역사적 사건, 그게 말하자면 일어난 장소가 어딘가, 그게 만주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우리 연변대학의 박문일 총장님을 이제 하와이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서대숙 박사님하고 이제 저녁에 이렇게 앉아 두 분이 대화를 하는데 저는 참 관심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우리 박문일 총장님은 용정에서 여러분 5.30 공산당 사건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1930년에 소위 그 일제히 그 자본주의 그 만주 침략에 저항해서 이제 그 만주 공청, 공산 이제 청년들이 중심이 되고 중국 공산당으로 이제 이게 들어가면서 일어난 큰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결국 이 동북 지역에 나중에 이제 동만 항일 영군이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이제 무장 부대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민족주의적인 공산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제일 처음에 이끌었던 이제 김리빈이, 윤핵이, 이동인이 이런 분들은 이제 상해에 가서 상해 인정에 이제 힘을 보탰고, 이제 거기에는 이제 적어도 만주 지역에 이제 그런 그 청년운동이 이제 하나의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같이 결합해서 이제 5.30 그런 그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런 집안의 후손이 이제 누구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연변 자치주가 형성됐을 때 최초의 그 자치주의 그 주장으로 뽑힌 분이 누구시지 아시죠? 갑자기 오기섭 선생님인데 거기에 이제 쓰는 용어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박문일 총장님은 이제 서대수 선생님 보고 뭐라고 설명하냐면, 당신은 목사 아들이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미국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이런 대학의 교수가 되고 이랬는데, 만일에 연변에 공산주의 운동이 없었으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대학을 가고 어떻게 그 연변대학의 총장이 됐겠냐. 그러시면서 이제 서로 대화를 하시는데, 이제 서대숙 박사님 의견은 뭐냐면,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난 이곳에 와서 내가 해본 직업은 50가지가 넘고 정말 바닥에서부터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그래도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나? 그것은 내가 용정 사람이라고 하는 것. 적어도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그런 집안의 후손이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온갖 난난을 일으키고, 나는 오늘날 이제 뭐 김일성 연구가로 말하자면 세계에서 제일 대표가 되는 그런 그 학자가 된 거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민족운동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이 얘기 속에는 박문림 총장님의 의견도 옳고, 그 다음에 기독교 민족운동과 오늘 인권운동을 전개했던 한국 기독교의 한 모티브에 영향을 받았던 서대숙 선생님의 의견도 옳다. 그런데 또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북간도를 공부할 때, 만주를 공부할 때 우리가 읽은 책 중에 제일 많이 읽은 책이 어떤 책이었습니까? 그건 안수길 선생님이 쓰신 북간도라고 하는 소설이었어요. 안수길 선생님은 이제 그 구한 말에 봉건적인 그 정권 속에서 또 한경도 지역에 재난이 많이 왔어요. 이제 한재가 오고 또 가뭄이 들고 또 충재가 오고, 이렇게 해서 또 봉건적인 학정이 있고 했을 때 농민들이 더 살지 못하니까 만주로 가게 됐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합니까? 유망이라고도 얘기하고 이제 유민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만주에 갔는데 그들의 삶은 행복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국인 지주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소작인이 돼가지고 가진 고생을 다 한 그런 얘기가 안수길의 북간도에 나오는 한말의 일제강점하에 있는 우리 민중들의 삶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똑같은 어떤 그 역사의 장소를 설명할 때, 그러면 과연 그 장소는 정말 민중의 고난과 어떤 한이 서려 있는 그것을 중요한 것으로 기억할 거냐, 아니면 새민족 공동체를 이루면서 민족의 미래를 준비했던 어떤 그런 것을 만주의 어떤 그 모티브로 볼 거냐, 아니면 오늘날에 공산화된 중국에서 그래도 동북 지역에 항일 용군이 그냥 태어난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그것도 조선혁명군이 있고 한국 독립군이 있고 했을 때 30년대 초반에 만주국이 있었을 때 양세봉 장군이니 우리가 흔히 말한 지충전 장군이니 이런 분들이 정말 피나는 투쟁을 하고, 또 그런 분들이 연결해서 말하자면 만주의 무장부대가 돼가지고 그 부대가 팔로군이 되고 중국의 이제 국민당 군대 또 일본 군대하고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날 중국을 세우는데 1949년 중국을 세우는데 가장 높은 공헌을 했던 것은 중국에 많은 이민족이 있었지만은 이 조선족이 이룩한 그 공헌을 따를 민족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는 마오는 너희들은 큰 공헌이 있기 때문에 자치주를 이제 형성할 수 있다 해서 그 자치주가 형성이 된 게 1952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일제 강점하에 그러면 언제 이제 우리는 만주를 갔냐, 여기에서 이제 만주에 대한 지역적인 고찰, 그런데 저는 이제 그 간도 얘기에서부터 이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여기가 백두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두산이면 이 백두산에서 물줄기가 서쪽으로 떨어지면 결국 이렇게 해서 이제 압록강으로 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서해 바다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팔해만
을 거쳐가지고 이제 가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요동하고 산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물줄기가 동쪽으로 떨어졌다고 하면은 바로 이제 여기에 무산을 거쳐서 이거 쭉 흘러서 여기에 회령 종성을 해서 온성으로 해가지고 경운을 거쳐서 이제 포세트로 해가지고 여기에 소위 말한 이제 그 연해주 울라디보스톡이 있는 이쪽 동해안으로 떨어지는 곳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데 이제 이 그 백두산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인식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말하자면 만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뭡니까? 여기 국학연구소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그런 연구 중에 이제 우리 그 배감 선생님이 이제 우리 민족을 세운 고대사의 가장 중요한 영웅이 누구냐? 그렇게 하면 이제 거기에 뭐 명림답부도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당군도 거기에 이제 나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단지 신채호 선생님은 당군을 말하자면 어떤 그 신화 속의 어떤 그 역사 인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국 고대사를 최초의 국가를 세운 우리 국가를 세운 민족의 영웅이다. 그러니까 그 당군을 신화로 만든 것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이건 일제가 우리 민족의 고대사를 무시하고 결국 한사군의 지배에 의해서 되어진 나라로 이제 고대사 출발을 해야지 임나일본부에 의해서 자기들의 역사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신채호 선생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 당군을 조선 상고사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바로 그는 우리 민족의 최초의 고대국가를 세운 역사 인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역사관,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결국 안정복의 동사강목에 의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한 삼한정통설이라고 하는 것은 삼한이 있어가지고 만진한 변환에서 결국은 이제 삼국의 신라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삼국시대로 해서 통일신라 고려 조선으로 연결되는 어떤 그 역사의식이 있다고 그러면 선생님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우리 민족의 시작을, 그래서 그것을 선생님은 전사만과 후사만으로 봤습니다. 이 전사만과 후사만으로 보는 이 민족의 고대사에 대한 인식을 김철준 선생님이 그것을 계승해가지고 소위 민족 이동설로 저희들에게 설명했지만은 여전히 그 고대사는 우리 것이 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복원해야 될 우리 고대사의 영역입니다. 이 연구소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당군 시대의 문화사를 우리들이 다시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화사를 쓰는 것은 반드시 무엇과 같이 해야 됩니까? 고고학과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만주 지역에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홍산 문화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조양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우리가 이제 도대체 요소가 어디냐, 또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면 그건 이제 요하가 있고 대능하가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 자유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고대사 공부를 시작할 때 얼마나 열심히 그때 그런 걸 보고 매일 그걸 지도에다 붙여놓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망오제에서부터 저는 오늘 또 우리 선생님에게 이제 저 공자는 동이족에 가까운 사람이고 우리 문화권이 중국의 한쪽 문화권과는 전혀 다른 그런 문화가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그리고 그 문화를 근거로 해서 이제 우리가 적어도 육당 선생님이 그것을 이제 우리가 불함이라고 하는 이제 그 빛의 근원을 그걸로 봤을 때 그걸 이제 만선사관이나 일선동전으로 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 자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용한다고 그러면 여전히 우리 민족의 하나의 발상지, 고대 문화의 발상지, 이 정신적인 그 근거가
바로 만주라고 하는 이제 여기를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할빈에 가서 사실은 이제 한 보름 이상을 살면서 여기서 내려가지고 이제 지도에서 보고 다 공부를 했으니까 그게 뭐 도리가 있고 도해가 있고 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나가니까 성벽이 나와요.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저 고구려 성이야. 어? 또 우리가 거기에서 만주리 쪽으로 시라무랭 강을 건너가지고 그쪽을 갔을 때는 거기에 북부여 동부여 하는 그 지역을 갔습니다. 부여라고 하는 말이 뭐 사슴이라고 하는 뭐 그런 뜻이 있다고 그런 설명을 들었는데, 근데 그 지역에 가서도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 결국 이 분들이 여기에 살던 분들이 결국 하나 위례성까지 온 분들이 아니겠냐. 그리고 또 그 백제의 역사라고 하는 건 거기서 450년이나 있었고, 그 다음에 공주에 가서는 한 70년, 부여에 가서는 한 110년밖에 안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백제사를 얘기하지 450년 동안 이성산성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지역에 있었던, 한강유역에 있었던 그 역사 얘기를 왜 하지 않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뭔가 지금 우리 민족사에 대한 하나의 우리가 정말 다시 복원해야 될 어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뭐 그 소설로 써가지고 이제 우리 최인호 선생님이 뭐 정자가 쓴 뭐 도자기 그 파편이 이성산성에서 나왔는데 그게 뭐 제사 그릇인데 이게 이제 가면 오녀산성 거하고도 같고 이제 뭐 이런 얘기로 이제 그 혼강을 찾아서 그 아리수를 건너서 혼강을 찾아서 올라가면 거기에 통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 보셨죠? 그 통하는 1875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너가서 최초로 중국 땅에서 수경을 해가지고 성공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주에 여기 굉장히 많은 이런 그 지역들이 다 나오는데 이게 공통적인 게 있어요. 한국 사람이 살았던 곳에는 모두가 다 그곳에는 밭농사를 한 것이 아니라 무슨 농사를 했어요? 논농사를 했어요. 중국 사람은 밭농사를 했고 우리는 논농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농사라고 하는 것은 농업 기술에 있어서는 이건 최고의 기술입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이제 처음에는 갈대밭이라든지 어디 다 버려진 땅, 그거 우리가 가서 볼을 막아가지고 우리가 물 다루는 이런 데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논농사는 절대 개인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농사를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공동체가 형성이 돼야 돼요. 여러 사람의 힘이 있어야만이 관계를 할 수가 있고 논농사를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그 농학자들이 농사를 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런 그 북위 49도 정도 지역에 그 흑룡강성의 맨 아래쪽 지역인데, 근데 저는 이제 북만에 갔을 때 어디에 갔냐면 밀산에 갔어요. 밀산은 어떤 곳이죠? 우리 서일 선생님이 자질하셨던 마지막에 그 장소를 보고 싶어서 밀산에 갔는데, 밀산에 가니까 그 동네 십리평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흥겨우가 있으니까 거기 아주 기후도 좋고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인데, 거기서도 또 위쪽으로, 그러니까 여기 지도는 여기 조그만 지명이 하나 있고 바로 옆에 지명이 있어서 지도에서 보면 가까울 것 같아도 태양촌 뭐 태양동 한 군데 찾아가서 다음 동네 가려면 최소한 얼마를 가야 되면 50리에서 70리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가서 잘못 찾았다 그러면 저쪽 저 산 아래에 있는 전시 모여 있는 태양촌을 찾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가려고 그러면 그때는 얼마예요? 100리죠, 100리. 거기서 여기 50리 왔으니까 여기서 거기까지 가려면. 그런데 동네에 가서 보면 거기는
조선인들이 살았던 것은 여전히 초가집이 있었고 또 거기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같은 그런 그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 이미지에 그것을 가질 것이냐, 이건 이제 오늘 또 선생님은 이제 청나라가 이제 말하자면 그 청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제 그 만주 할 때 만은 그게 이제 족속이라고 하는 이름이고, 주는 지명의 주가 아니라 만주리라고 하는 그건 이제 그 만족이 섬기는 신의 이름에서부터 이제 그런 그 지명이 나와서 그건 이제 청나라 사람들이 후금이라고 했던 것을 이제 청으로 고치면서 또 자기들을 가르쳐서는 이제 그 만족이라고 이제 만주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다. 이건 이제 청태종이 했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나 사실 이제 우리 이 지역에 관한 역사를 그대로 가장 잘 기술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배감 박은식 선생님이세요. 박은식 선생님은 유학자 아니셨습니까? 유학자셨는데 그분이 유학에서는 또 발전된 유학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뭐 대동교 같은 그런 종교도 만드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은 유학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양명학도 또 좀 공부를 하시고, 그런데 사실은 박은식 선생님이 그것만 하셨다고 그러면 절대 배감은 우리 역사에 남지 않았을 겁니다. 그분이 황해도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이 황해도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안도 여기에 이제 그 다 조선 후기 사회에서 말하자면 능력은 있으나 발탁되지 못하고 과거를 많이 합격을 했고 서당도 많았지만은 그분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종교인 기독교를 해가지고 이제 시대를 개척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따지고 올라가면 거기는 이제 홍경래가 제일 중요한 한 정신적 이데올로그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제 이분의 가장 큰 변화는 회인연에 우리가 흔히 환인이라고 얘기한 거기에 윤세복 선생을 만나가지고 대종교 신앙을 갖게 되셔가지고, 그분은 그때 나의 역사 연구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물론 이제 우리는 임정의 대통령까지 하셨지만은 사실은 이제 우리 배감 선생의 다른 어떤 기업보다는 그분이 이제 우리 민족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그런 그 인물들,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한 모든 얘기는 그 지역에서 있었던 음루나 숙신이나 옥저나 우리가 흔히 얘기한 후금 금나라 얘기까지도, 이것은 중국의 한쪽과는 다른 만주 지역에 있었던 우리 동이족의 말하자면 한 지파로서의 그들의 역사고, 바로 그들의 역사는 우리 민족사의 역사의 하나의 근원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의식에 이제 다시 설명하면은 그게 부여의 고토고 고구려가 나라를 세웠던 것이고, 또 발해이 그렇게 빛나는 그런 그 중국 당나라하고도 맞서서 싸울 수 있었던, 또 중국 사람들이 고구려가 얼마나 미웠으면 하구려 그렇게 고자를 하자로 고쳐 쓰든지 아니면 고자를 떼버리고 구려라고 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그 이제 오녀산성이나 백암성이나 안시성이나 박작성이나 이런데 그 이제 요하 산동만도에서부터 이제 그쪽으로 거쳐가지고 이제 퉁구까지 이제 이렇게 걸어오면서 그 지역을 볼 때 정말 이곳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거대한 그 중국 문화와 맞서서 말하자면 한반도의 독자적인 그런 그 민족의 문화를 이룩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이제 이게 바로 고구려가 있었기 때문에 신라라고 하는 나라, 백제라고 하는 나라가 각각의 고대국가로서 문화를 창조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는가. 그러면 이제 그 시대의 역사 얘기를 우리가 이제 설명한다고 하면은
이제 만주리가 저쪽에 있었던 북부여의 동부여의 시아무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쭉 기차를 타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이제 그 박한 선생님이 쭉 그걸 답사하셨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여러 지역을 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 지역에 이제 만보산도 가봤어요. 만보산은 이제 거기 우리가 있는 이제 그 말하자면 신경이라고 하는 이제 거기서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농장이 있고 벌판이니까 이제 수로가 있고 하는 이제 그런 곳인데, 그러나 우리가 길림, 돈화, 중국에 적어도 동경 뭐 하는 이런 지명이 있는 영안 이런 곳에는 모조리 그 안에는 분명히 우리 민족의 거기에 살던 터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 땅이 지금 우리 땅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럼 뭐 우리가 우리보다 14배, 20배가 큰 땅에서 인구가 그렇게 많은 나라가 지금 있는데, 그러나 이제 제가 이 대목에서 딱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제 단재 선생님이 거기 어디냐면 이제 그 청도회의라고 한 걸 했을 때, 그게 이제 안창호 선생님은 이제 교육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찾아야 된다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또 이동희 선생님은 군대를 양성해서 무장운동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단재 선생님은 그거 다 중요하지만은 너희들이 아무리 근대 교육을 시킨 데들 거기에서 정말 민족의 애국심을 가진 애국자를 몇 명이나 키울 수 있겠냐? 키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민족이 정신적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정신적으로 다시 민족의 정기를 살리고 깨어나는 것이다. 근데 선생님이 마지막 살던 동네가 바로 여기 청와대 안가였다고 하는 거, 이제 요 며칠 전에 대한매일신보 거기에 토지 집문서 잊어버려 가지고 선생님이 그 신문 광고 낸 거 이제 찾아서 그 읽어보니까 지금 다 선생님도 이 동네에 계시면서 여기에 국학연구소가 있어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는 건가 해가지고 아마 홀령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같이 얘기를 들으시지 않겠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만주에 대한 그런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는 우리 고대사와 연결되는 한 고대서 만주는 우리는 버릴 수 없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연암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글을 쓰실 때 이제 열하일기를 쓰시면서 이제 그 좋은 우리 민족의 앞마당을 버리고 왜 반도에 이렇게 우리는 들어와 살게 됐냐라고 하는 걸 한탄하시고, 또 많은 글에 그렇게 1년이면 사행을 수없이 가는데 그 많은 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이 임금에게 올리는 글 속에 저 땅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그 글 하나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걸, 나는 그걸 슬퍼한다고 하는 그런 글들을 우리는 접했을 때 적어도 이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사에서 우리가 정말 버릴 수 없는 한 주제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탈무드처럼 우리가 교육하고 또 교육해야 되는 중요한 하나의 육사에 있어서의 어떤 그 주제가 아닌가. 이제 사실은 이제 백암 선생님이 생각했던 거나 단재 선생님이 생각하셨던 거나 또 속주 이상용 선생님이 생각했던 그 모든 분들은 그것을 중국 땅으로 보지 않았어요. 우리 민족의 고토라고 했어요. 또 우리 민족은 그것에서 우리 민족 국가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우리는 독립운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사실 이 얘기가 그냥 이렇게 전개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박은식 선생님이 이제 쓰신 이제 대동고대사론이나 동명성황실기나 명림답부전이나 청계소문전 또 바로 발해태조, 건국지, 몽배금태조에 대한 이런 모든 얘기가 대종교의 영향 속에서 국어와 역사와 철학을 민족의 구심점으로 삼아야 되는 결국 우리 민족의 중요한 영웅들에 대한 그 이야기, 그 역사 이야기의 어떤 그 역사의 터. 그러니까 우리는 밤낮 역사를 공부하는데 어떤 장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고, 그 장소가 얻어진 어떤 그 지령, 그 영을 우리는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자면 오늘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바로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단지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그 역사관,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고대 수천 년 동안에 자주 독립국가로 발전해 왔고, 지금 서구 제국주의가 이렇게 우리를 침략하는 이 상황일지라도 국력을 한데 모은다면 국가 체제를 쇄신할 수 있다고 하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중에 김원봉과 상해에 가서 2달 동안을 같이 잠을 자면서 이 글은 그냥 쓸 수 없는 글이야. 이건 나는 육당이 쓴 조선독립선언서에 대해서 정말 불만이 많았는데 이 글에는 정말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글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시면서 결국 이제 의열당 이제 그 선언문을 이제 쓰셨던 이제 그런 데서도, 그러니까 나라를 잃은 후에도 만주 일대의 고구려와 발해 유적지를 답사하시면서 우리 민족의 웅대한 기상을 재발견해서 일제히 식민사관을 분쇄하는 학문적 터전을 준비했던, 그러니까 민족운동의 방향은 바로 이런 그 역사를 어느 쪽으로 우리가 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데 있는 거고,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그 당시에 학자들의 여러 책이라든지 또 실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면적으로 정리해서 그것을 만주사에 대한 하나의 역사인식을 세워갔던 것이 아닌가. 결국 남의 힘을 빌리거나 기다릴 수만은 없다. 민중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하는 이런 그 조선혁명선언이 결국 단재 선생님의 역사인식, 정말 세우지도 못한 나라를 외적에게 팔아먹는 이승만이야말로 만고의 역적이다.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았지만은 이승만은 아직 우리나라를 찾기도 전에 있지도 않는 나라를 판 자가 아니겠나. 그러니까 송병준이 이완용보다 더 큰 욕적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 만주에 대한 고대사에 대한 어떤 그 역사인식에서 그러니까 조선 민족이 영원히 노예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그 역사인식과 영원 독립의 그 조선은 결국 총이나 칼로 맨손이라도 싸우는 것이 조선의 독립이라고 하는 이런 그 얘기가 사실은 선생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만주의 우리 역사인식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많은 선언서가 나왔지만 우리는 대한독립선언서, 이제 우리가 무어년에 나왔다고 해서 무어독립선언이라고 하는데 그 선언서의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뭐겠습니까? 그건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섬은 섬으로, 육지는 육지로, 반도는 반도로 가야 되는 거고, 바로 이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그 민족은 일어나서 육탄혈전의 시산, 그 시해의 그 강을 건너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을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 만주라고 하는 한 그 지역이, 저는 이제 사실은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원고를 써야 될 텐데 무슨 얘기를, 이거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거 쓸 수 있겠나.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면 동아일보 기사에 만주에 관한 기사는 대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찾아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만주가 무엇인가를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 대목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안수길의 북간도에 나오는 것처럼 적어도 일제 식민지에 의해서 토지를 빼앗긴 불쌍한 우리 그 농민들이 땅을 잃고 그쪽으로 이주해 가는 뭐 성동역도에서 떠나는 그 뭐 흰옷 입은 그 우리의 그 어떤 그 얘기라든지 또 선교사가 썼던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는 조선 사람의 그 슬픈 얘기라든지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 만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 전체 일제 강점기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그 어디에는 지금 무엇이 있다고 모든 국민이 믿었습니까? 거기에는 독립군이 있다고 믿었어요. 이게 민족의 말하자면 하나의 신화입니다. 그런 것을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내에서 다 참여해서 한 게 아닙니까? 이제 220만이 거기에 이제 실적으로 나섰다. 그렇게 있지만은 만주의 3.1운동을 얘기할 때는 대개 어떤 기록에도 다 공통된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뭐겠습니까? 그곳에 사는 이주 한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대다수 다 일어나서 그 운동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지역에 이주해 가서 살면서 그게 하나가 돼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왜 일제는 1920년 10월 20일 간도에서 그렇게 무자비한 그 학살 만행을 했을까요?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만주 지역에 갔을 때는 그 운동이 재확산이 됐던 거예요. 다시 불이 붙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만세운동이었지만 그것을 일단 건너갔을 때는 그것이 무슨 운동이 됐습니까? 무자운동이 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렇게 이제 무자운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지난번 우리 박한 선생님이 여기 시베리아에서 채꽃에 총을 사올 수 있었다. 이제 그런 말씀도 해주시기 여러 가지 이제 증거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지역에 독립운동을 이제 제가 쓰면서 거기는 제일 중요한 원리가 신문하고 총이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문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 지하 신문이 발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에서 나온 독립신문 그거 이제 하나 오면은 그것을 이제 그 프린트로 그걸 해가지고 집집마다 갖고 다니면서 그런 걸 이제 전부 배달을 하고 이제 이런 얘기는 독립신문 용종지국에 이제 기자를 했다고 하는 이제 문재림 목사님하고 인터뷰하면서 그건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음진 학교나 이제 명동학교 지하에는 목총이 있어가지고 그거 갖고 훈련을 하고 그리고 일제도 감히 용종 형사안의 경찰도 그 동네에 오지 못했다. 왜 그러냐면 오면은 붙잡아 가지고 테러를 하거나 아니면 꼼짝없이 죽여서 땅에다 파묻어 버리니까 거기를 갔다 왔다고만 해도 일본 경찰은 승급을 할 수 있었다고 할 만큼 그들은 그곳에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민족의 해방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온 독립 사람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어요. 자, 그러면 그런 그곳에서 많은 이렇게 그 독립신문이 나오고 또 그 독립신문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그 신문을 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의 편지, 비둘기 굉장히 이런 그 신문들이 남아있고 일제가 그것을 뺏어다가 이제 그 일제 문서 속에서 이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지역에서는 프론트가 있고
배후가 있고 얼마든지 그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그 장소의 여건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독립운동가라도 민중의 그 바닷속에 한번 들어가면 일제 경찰이 와서 찾질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을 잠재워주고 밥 먹여주고 숨겨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면 뭐 저 청산리 싸움이나 봉오동 싸움이 그냥 그 전쟁에 나섰던 최진동 또 우리가 홍범도 또 우리 흔히 얘기한 김좌진 이런 부대가 싸운 게 아니라 그 동네 말하자면 청산리 계곡에 적어도 70리 100리 되는 그 계곡에는 모든 동네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주 한인촌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인촌이 존재해서 우리가 기록에 보면은 대종교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에 가고 이제 우리가 하마탕에 가서 이제 거기에 식교당 만들고 그거 보게 되면 집을 짓기 전에 먼저 무엇부터 했다고 그래요? 식교당을 먼저 건설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각자의 집을 짓 때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까 그 소리데리티라고 하는 연대라고 하는 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이건 정신적으로 하나 됐을 때 가능한 겁니다. 지금 나라가 분단된 지 60년이 됐는데 또 그것도 또 나라를 세운 지 60년에 지금도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그러면 국가를 건설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임시정부를 90주년 하는 날 임시정부를 하나 세운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임에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참 그래도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다 이렇게 어려운 데인데 그 일을 하시는 우리 박영록 그 의원께서는 원구단에서 컨테이너 집에 사시는 게 알려져 가지고 최근에 이제 도움을 받아서 생활을 이제 조금 하실 수 있었는데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 그 독립운동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동의해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았겠나.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압록강 건너는 서간도고 두만강 건너는 북간도다. 북간도를 혹은 동간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두만강 백두산에서 여기 이제 그 포선만까지 이게 이제 700리 사행천이니까 이제 여러 군데 흐르고 여기서 이제 300리에서 400리 되는 이제 요 지역이 이제 하나의 우리 민족이 이제 1860년에서부터 이제 이 지역에 가게 됐는데 이제 적어도 이 전체 만주라고 하는 땅 전체가 개발이 된 게 19세기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무인지경이었어요. 그러니까 1610년에 이제 누르하치가 흥경에서 이제 산해관을 넘어서 영경으로 이제 가면서 그 지역에는 성지라고 그래서 살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1712년에 이제 목국동리하고 박곤이 이제 거기에다 이제 경계비를 세울 때 바로 이 백두산이야말로 송하강의 상류 지역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송하강이 흐르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그 송하강하고 압록강하고 사이에다 지금 우리가 동이 토문이요 서해 압록이라고 하는 그 토문이라고 하는 건 흑토자에다 문문자니까 중국에 오면 홍수가 나서 가니까 산에서 이렇게 흙벽이 문처럼 서 있어요. 이게 송하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토문이 발음으로 해서 도문이라는 거예요. 도문이면 이게 두만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자기들 땅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간도라고 할 때 이제 그 간에 우리가 말한 이제 계사에서 가는 이제 북하고 동하고 사이에 있는 것을 간방이라고 선생님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런 의미도 있고 그렇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개간할 간자. 그러니까 적어도 1860년 이후에
북만 지역에 그 지역에까지 적어도 함경도, 평안도 사람들이 여기에 건너가서 그곳을 개척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지도를 딱 뒤집으면 여기 함경도는 평안도, 평안도는 서간도, 그 다음에 경상도하고 전라도는 이렇게 뒤집으면 위쪽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북만 지역에 가면 거기에는 이제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가 사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1932년에 만주국이 쓴 다음에 위명국에서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집단부락을 만들어서 이제 일제가 이 땅에 와서 우리들의 좋은 문정옥답은 다 뺏고 여기에 사는 농민들을 만주로 내쫓아가지고 이제 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첫째는 독립운동하러 갔고, 둘째는 말하자면 유망해서 갔고, 세 번째는 일제에서 강제로 집단부락에 의해서 갔고, 그분들이 오늘날 연변에 사는 조선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말하자면 또 우리가 보게 되면 그분들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북쪽도 남쪽도 말하자면 이렇게 서양 자본주의화가 되거나 또 소련식의 어떤 그 사회주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도 민족의 이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가 통일의 어떤 그 지렛대로서 안고 우리는 이제 그분을 돕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분들까지도 여기에 마치 이방민족의 우리는 저 미국 사람이나 그런 내 사람을 얼마나 잘 대접합니까? 그런데 내 동포를 대접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렇게 부끄러운 나라가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제 만주에 이제 이 한인촌 그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벼농사하고 관계돼서 처음에 이제 그 벼농사가 성공한 것은 통하의 상전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압록강 건너서 통하 가는 길 보면 외길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양쪽에 전부 벼농사 있는 걸 우리는 다 봤을 겁니다. 그 통하 상전자에서 1875년에 벼농사가 돼가지고 이것이 남만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남만이라고 하는 것은 공주령 남쪽에 있는 이제 여기에 있는 무순이라든지 그 심양, 봉천이라든지 하는 이쪽 그 지역입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영구라고 하는 지역, 이제 산동반도, 요동반도 있는 그 아래까지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처음에 저 농사가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만주를 개척할 욕심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조선 사람들에게 농사질 기술이 있으니까 들어와서 농사를 짓게 해놓고 농사가 잘 되니까 너희들은 땅을 소유할 수 없다 그래서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기차를 타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길림까지 가가지고 길림에서 동청철도를 이제 거꾸로 타고 말하자면 수분화 지역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만으로 들어가는 코스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안중근 선생님의 그 가족들이 살았다고 하는 몽능이라든지 또 이쪽 북쪽에 서 있는 뭐 밀산이라든지 요하라든지 강국희 선생님이 살았던 동네, 이제 그 동네까지도 다 뭐 십리평 이런데, 그런 데는 제일 첫째 코스는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 쪽에 가 있던 이주 한인들이 말하자면 아무르강이라고 하는 이 흑룡강을 건너서 들어와가지고 그 지역에서 이제 그 농사를 짓고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청철도를 따라서 이제 우리가 쭉 가는데 뭐 주하라든지 그 다음에 흔히 얘기한 그 러시아 이름으로 된 이제 많은 그 지명의 역들이 나오고 이제 해림 산시에서부터 출발해 목당강에서 출발해서 쭉 가게 되면 그런 모든 지역에 결국 1930년대 일제가 와서 벼농사를 하기 전에 20년대에
남만에 이주한 조선인들이 그 지역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게 되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김자진 장군이 이제 결국은 러시아에 건너가서 자유시 참변해서 돌아오시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이제 바로 그 지역에다 뭘 만들었어요? 정미소 만들었을 때 이제 신민부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이제 농사도 짓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교육도 하고 산업도 하고 그리고 바로 그 지역에서 이제 우리 윤세복 선생님이 이제 또 누구를 불러다가 안희재 선생님을 불러다가 발해 농장하고 삼일학교하고 이제 그런 일대에다 그런 이제 발해 농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넓은 거기에 그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대단위에 이제 그 자본주의를 투자한 그런 근데 농업을 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생산된 그런 그 농업에 자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독립군도 유지하고 학교도 세우고 그리고 독립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우리가 설명할 때 정신적인 그런 그 모티브도 중요하고 그러나 거기에 보이는 그렇게 넓은 그 천리 만리되는 옥야의 그런 그 들판들 여기에 그 지어진 시도 참 많아요. 내 고향에서 보는 들판과 똑같다고 하는 그런 그 시들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전부 무엇입니까? 이주 한농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정말 피땀을 흘려서 갖고의 노력에 위해서 거기를 개척해서 만든 하나의 농업의 생활의 터전이었고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중국의 큰 국민당 군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안의 모태동 군대하고 전쟁을 했을 때 그분들은 다 일제히 자본주의에 수탈을 당했고 또 그 다음에 국민당 군대의 부패에 우리는 가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 전부가 동북 항일 연군으로 들어서서 사실 마오의 군대는 거의 다 괴멸됐어요. 그런데 그 군대가 살아가지고 말하자면 남진을 해서 이제 북경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결국 오늘날 중국 공산당 정권이 섰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그래도 한 민족의 자치주로서 이런 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걸 허락한 것이 오늘날 영변 자치주의 기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같은 그 역사가 말하자면 이주에서 거기에 적어도 조선인 촌락을 이뤘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그분들이 국가도 사회도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중국인 지주와 일제의 그 무단 통치와 또 거기에도 밀고 하는 그런 그 민족 배반자와 또 민해와 같은 그런 친일파들 이런 속에서 그들이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자의적인 단체로서 대종교와 같은 이런 그 시교당 운동을 열심히 했고 또 교회도 세우고 캐토릭의 성당도 세우고 이런 운동을 했던 어떤 그 역사의 흔적 이것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이 바로 만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일어난 한 그 역사적 사건을 기억 속에서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안에는 어떤 사람도 있냐면 그 지역에서 만주에 말하자면 오족협파 그 한족, 만족, 일본, 중국, 몽고족, 뭐 회족까지도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이런 속에서 뭐 낙토를 만들면서 송아지만큼 큰 그 호개가 자기들의 살았다고 하는 이런 그 만주의 친일적인 그 세월 속에 있었던 그분들의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뭐 국무총리 된 사람도 있고 또 뭐 상당한 또 그 세력이 대한민국 국군의 중요한 뿌리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서로 민족이 협력하면서 싸우고 그들이 가졌던 가장 신선한 이곳은
우리 조상이 말하자면 역사를 시작했던 땅이라고 하는 그런 기억을 책을 써가지고 가르치고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제를 올리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 민족의 한 꿈이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그 장소로서의 만주 이런 얘기를 우리는 같이 인식할 때 만주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사이에서 되어진 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들여다봤기 때문에 만주를 중심으로 한 국제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저 신의주에서 안동 가는 기차철도가 몇 년에 됐냐면 1909년에 됐어요. 합방전에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만주 침략이 급했으면 그 철도를 먼저 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관계로 우리가 어떻게 만주를 인식해야 될 거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의 국회 도서관에 가서 만주의 관계를 자료 복사하려고 이런 걸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그 서가가 20m가 넘게 쭉 서 있는데 거기에 가서 그것을 어떻게 복사하겠습니까? 이게 한 이 정도 되면은 복사할 마음이 나겠지만은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가 봤더니 카나다 사람도 만주에 대한 글을 썼고 오스트리아 사람도 만주에 대해서 썼고 뭐 독일 사람, 유태인, 그러니까 그 만주, 그래서 이제 율브린너가 용정에서 살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살았다고 하는 것도 거기서 그런 자료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은 세계 모든 나라가 욕심을 냈던 이제 곳인데 바로 그 땅이 이제 우리야말로 동북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어떤 그 정신적인 거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획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신적으로 우리 고대사를 바로 세우는 것, 이제 이것이 우리 국학연구소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